네, 최석호 기자.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라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요새 너무 살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아주 분위기 좋아요. 네, 분위기 좋네요. 안 손도 지사가, 잡고. 그렇죠. 네. 안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네. 언제나 동지다. 참, 세월이 지나서일까요? 네, 얼마 지나진 않았는데 이 하나의 팀, 원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긴 건가요? 네, 안 지사가 대연정을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문 전 대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선의 발언 논란부터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 지사의 말 속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지사는 이때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었죠. 네, 그랬죠. 근데 안희정 지사는 가만히 있었나요? 네, 사실 안 지사가 동생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안 지사도 달라졌습니다.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네, 이번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장 논란도 안 지사 측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던데요. 그러니까 안 지사 캠프 박수현 대변인이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선의 발언 때 받은 걸 안 갚음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안 지사 측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안 지사 캠프에는 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 1000통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일명 천상클럽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천통이라니. 점점 격해지는 두 주자들, 그만큼 대선이 코앞에 왔고 또 절박하다는 뜻이겠지만 진흙탕 선거는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양쪽 캠프가 굉장히 옥신각신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최석호 기자의 말대로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는 항의 문자 1000통 이상을 받은 천상클럽이라는 게 있다는데 서한환 기자, 어느 정도나 치열한 겁니까? 네, 뭐 사실 이게 수성을 하려는, 그러니까 1위 자리를 수성하려는 문재인 캠프 측과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뒤집기를 해야 하는 안희정 캠프 측에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상 클럽이라는 거 문자를 1000통 이상 받을 만큼의 이 소위 열성 지지층인 문빠들이 이를 비난하는 비문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을 써붓고 있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갈수록 일정이 더 가까워질수록 천상클럽이 아니라 만상클럽이 나타나지 않을까. 갈수록 이 양측의 경쟁 또 수위도 더 발언 수위와 비판 수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가 지금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동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희정 캠프의 멘토 단장이죠. 박영선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노조에 부탁해서 선거인단을 집단 가입을 시켰고 지역위원장들이나 기초의원들에게 모집을 지시했다. 즉 문재인 측은 선거인단을 동원하고 있고 또 이와 대조적으로 안희정 지사 측은 자발적으로 순수한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다. 약간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아니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당 선관위에 신고를 할 것이지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신 분들이 기자들을 모아서 정치적 공세를 한다.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응답만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최석호 기자 다른 내용도 취재된 게 있죠? 네, 전북의 대학교들에서 나온 좀 약간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전북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민주당 경선 ARS 인증번호를 받아오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학교 졸업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원래 이제 문재인 대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교수님들이 이런 걸 하도 시키니까 그 졸업생들이랑 이제 좀 아니면 윗학년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거 생성해서 이렇게 애들 좀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유엔단 한 50개씩
이렇게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인증번호 그런 거 조사하는 거를. 자, 학생들의 인증번호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네요. 예, 이 해당 교수는 평소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교수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한 명당 50개의 ARS 인증번호를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선배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인증번호를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졸업생의 말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탄핵 되기 이전에 이렇게 자꾸 누가 시킨다. 이렇게 연구실에 불러서 이렇게 뭐 해와라. 뭐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전북의 다른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학과장 지시로 3, 4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에게 시켜서 그 선거인단 경선 참여를 강요했다는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모임에 이들 학생들을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영화 보고 밥 먹는 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 전 대표 지지 모임 창립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는 좀 더 성관위에서 조사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관위에서는 일단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돈을 주고 경선인단을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 측에서는 분명 대세론을 앞세우는 후보가 선거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국민의당에서도 이것은 아주 짝퉁흥행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에 대한 해명이 언제 있을지 한 번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얘기를 지금 되짚어 보면은 전북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민주당 경선인단에 참여해서 그 인증번호를 받아오라 했다. 예. 경선인단에 참여했다라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돈이나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불법이라는 건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후보 캠프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안희정 캠프의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계신 박영진 의원 전화 연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진 의원께서 하신 게 아니라 어저께 박영선 의원께서 하신 말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인단 집단 가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는데 문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게 맞나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지시를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사안이죠. 다만 캠프의 후보가 아니라 후보의 캠프니까 그 캠프의 관계자나 그 캠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원정국민 경선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이유가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강제로 돈되다시피 한, 그것도 일종의 학내 권력 관계인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동원을 강제로 하는 것이었다면 원래 우리가 경선 방식을 도입하는데 취지하고도 안 맞고요. 네. 시대 흐름에도 역행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 안희정 캠프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안희정 캠프요? 예, 안희정 캠프 내에서는 이렇게 선거인단을 강제로 모집하거나 동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아는 한 없고요. 네. 이런 학생들을 동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가보니 그렇죠. 뭐 영화 보고 무슨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영 다른 자리였다. 이런 과정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어쨌든 진상조사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선관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불법은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이 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밝힌 전두환 표창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 해명을 내놨는데 캠프에서 그 사진을 준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무렴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에게 그 표창 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그 사진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해명 부분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너의 제목은 내 인생의 이 한 장의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장 염두에 두고 싶은 사진 하나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캠프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그대로라면 캠프의 후보냐 아니면 후보의 캠프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그것을 캠프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이렇게 되면 리더로서의 어떤 뭐 자질의 문제까지 생기는 거 아니냐. 무조건 그 후보를 보고 리더를 보고 대통령을 보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근데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내가 참모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참모 탓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리더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네, 박 의원님 지금 말씀은 자신이 말한 거에 불거진 논란을 캠프 탓, 참모 탓을 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리더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안희정 충남지사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마지로서 대선주자로서 부족하다는 논평이신 건가요?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하신 부분은 당의 많은 소중한 분들이 다 문재인 리더십을 문제 삼고 이른바 친노 패권을 문제 제기하면서 당을 떠났다.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 박지원,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이 다 떠났는데 통합의 리더십, 맞이의 리더십 이런 걸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네. 문재인 후보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분들은 개혁에 반대해서 떠났다. 이렇게 딱 이런저의 얘기를 했는데 또 조금 보면은 그분들은 우리와 소통합의 대상이다. 정부를 같이 할 거다. 혹은 통합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저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맞이의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후보가 한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캠프에서 서로 상의해서 내놨다 하더라도 그거는 후보가 최종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캠프의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해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오늘 전해 들을 말을 좀 많이 저희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용진 의원, 안희정 캠프 측은 자질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석호 기자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 확인을 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전혀 그 캠프에서 지시한 적이 없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해명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고요. 이 해당 교수들한테도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뭐 선거인단 동원 이런 걸 지시한 일도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선관위 측에서도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캠프 내부에서 캠프별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서일까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21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현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210만 명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2012년에 108만 명이 모집됐었으니까요. 2배 가량이고요. 확실히 이제 흥행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막판에 좀 당의 홍보가 약해서 더 모을 수 있었는데 적게 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20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뭐 누가 이제 누구를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200만 명이 넘는 경선인단을 데리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주자들이 어떤 표를 어느 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210만 명 돌파, 210만 명 육박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도 계속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시트 정리하겠습니다. 천상클럽의 비밀, 결국은 캠프끼리의 다툼이겠죠. 이런 신경전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210만 명 육박, 좀 전에 전해드린 소식은 210만 명 육박의 의미,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